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촌은 출동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심은 인구에 비해 경찰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청주 전시관의 설계 공모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종합순위 7위를 목표로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국악과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영동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악축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민들은 가장 먼저 경찰을 찾게 되죠.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충북의 치안 환경은 출동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구에 비해 경찰 수가 너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괴산군에 있는 청천파출소라는 곳입니다. 이곳 파출소가 관할하는 면적은 무려 18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요. 그렇다 보니 경찰이 평균 출동하는 시간이 12분이 넘습니다. 전국 평균 지구대 출동 시간인 5분 13초에 비해 2배 넘게 걸리는 겁니다. 제천 봉양파출소는 관할 면적이 280제곱킬로미터에 출동 시간은 8분이 넘게 걸리고 단양 대강파출소는 242제곱킬로미터에 10분 남짓, 영동 상촌파출소는 182제곱킬로미터에 11분이 넘게 소요됩니다. 면적이 넓고 출동 시간도 오래 걸리는 현상은 인구가 적은 면 단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고한다고 한 번에 쫓아와 아마 그 시간이 좀 지연될 때도 있고 그쪽으로다가 뭔 사고가 난다든가 뭐가 하면은 여기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 그렇다면 도심권 지구대의 상황은 어떨까? 이곳 분평지구대 관할 면적은 19제곱킬로미터로 앞서 말씀드린 곳보다는 관할 면적 자체는 좁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숲 사이와 번화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곳 지구대가 담당하는 인구만 11만 명이 넘고 경찰 1명당 담당하는 주민이 2,000명이 넘습니다. 밤에는 유동 인구까지 더해져 실제 담당 인구는 더 많아집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시간대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 청주시 10개 지구대 중 3곳은 관할 인구가 10만 명을 웃돌고 10개 지구대 평균 1명의 경찰관이 1,5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력 중심이나 물리적인 조직 중심이 아니라 이제 업무 방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동 순찰 때나 아니면 그 관광경찰대 형태의 어떤 유동적인 조직을 활용한다면 그런 출동 시간을 줄인다거나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촌 지역에선 출동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심에선 절대 부족한 경찰 인력. 열악한 치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 오송에 들어설 청주 전시관의 설계 공모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오송은 국토의 중심이란 편리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오송 발전에도 도움이 기대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전시관 설계 공모 당선작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14,000제곱미터의 전시장과 3,000여 석의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전시장 크기로는 전국 16개 전시관 가운데 6번째입니다. 건물 외관은 씨앗을 형상화했습니다. 오송의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씨앗을 심는다는 컨셉을 집어넣은 거고요. 전면에 있는 오송의 상업시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광장 계획에도 신경을 많이 쓴 계획안입니다. 청주전시관은 출입구 기준으로 KTX 오송역과 불과 700m 거리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12월 토목 공사를 시작해 2023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회의, 컨벤션, 전시 등을 뜻하는 마이스 산업은 자체로서 중요 산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진 사회 기반 시설 역할이 커 지자체마다 앞다퉈 유치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자 세종시의 관문 그리고 KTX역이 있는 청주 오송은 일찍부터 최적의 입지로 손꼽혀왔습니다. 그 오송 지역의 그 우수한 생산 인프라와 그 마이스 산업을 연계를 해서 B2B라든가 B2C 공간을
마련해서 지역 특화 산업을 전략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윤곽을 드러낸 청주전시관이 지역의 새 랜드마크이자 발전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전국 체육인들의 축제 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일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 충북은 종합 7위를 목표로 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올해 100회째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전국체육대회가 서울 일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충북은 45개 종목에 선수단 1,500여 명이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첫 메달은 역도에서 나왔습니다. 역도 여자고등부 59kg급 충북 최고 3학년 김현지가 인상과 용상, 합계까지 모두 휩쓸며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내년 체전 꼭 다시 더 잘하고 싶습니다. 같은 체급에 출전한 충북 최고 2학년 반서연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합은 좀 아쉬웠지만 내년엔 더 열심히 해서 꼭 3관왕 이루고 싶습니다. 야구에선 세광고등학교가 경북 포항제철고와 연장 승부치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7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체전을 향해서 저희가 달려온 만큼 저희 목표인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펜싱에서도 여자 일반부 충북도청 최송호가 금메달 1개를 추가했습니다. 충북은 개막 전 사전 경기까지 금메달 9개와 은메달 4개 등 총 22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앞으로 양궁과 우슈, 롤러와 정구 등의 효자 종목과 단체 종목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은 필승에 가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충북 선수단은 종합순위 7위를 목표로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CJB 뉴스 박원입니다. 국악과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영동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국악의 선율과 향기로운 와인 향기가 가득한 영동 난계 국악축제와 와인축제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난계 국악단의 장엄한 재래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52년 전통 영동 난계 국악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하루 늦게 개막했지만 국내 유일의 국악축제답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장구와 가야금 등 전통 국악기들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즐비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저잡거리에서는 직접 포졸이 되어 곤장을 내려치는 웃음 가득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옛날에 벌 주는 법을 알아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향토 음식 먹거리 장터에서는 영동 표고를 듬뿍 넣은 영표 국밥과 영표 덮밥이 인기입니다. 백종원 씨의 특별 레시피로 만든 메뉴로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영동 표고가 좋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 궁합이 맞아갖고 아주 맛있어요.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와인 축제는 해마다 참가하는 농가와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3,000원의 와인잔만 구입하면 35곳의 와이너리 농가의 개성 만점 명품 와인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군데 한 군데 다 먹어보고 맛을 음미해보고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와인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게 가장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대한민국 와인 대상 시상식과 전국 국악 동요 부르기 대회, 전국 풍물 경연 대회 등 국민과 관람객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2025년도면 저희들이 세계 국악 엑스포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잘 행사를 치러내서 엑스포를 꼭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악과 와인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감성이 녹아있는 이번 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이곳 영동체육관 일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제천 의림짓들은 올해부터 미꾸라지와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의림짓들 쌀을 알리기 위한 자연 생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황금들판을 펄펄 나는 메뚜기를 잡기 위한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이들은 작은 비닐병 안에 메뚜기가 마냥 신기합니다. 뜰채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오는 미꾸라지 잡기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뛰어다니고 멈추는 거 잡아요. 메뚜기가 뛰어서 따라오니까 재밌었어요.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제천 의림지 뜰에서 열린 생태체험 행사입니다. 우렁이와 오리, 미꾸라지 농법을 적용해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2헥타르의 논에서 친환경 쌀 140톤을 생산했는데 한 달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옛날 재배했던 그 방식 되니까 농약이나 제초제가 전혀 안 치고 그 퇴비 위주로 해가지고 가장 맛있는 쌀을 이제 재배하고자. 제천시는 친환경 농법의 생산과 유통 판매 지원에도 적극적입니다. 내년에는 생산 면적을 올해의 2배인 60헥타르로 늘릴 계획입니다. 10kg 한 포 가격은 3만 원으로 사전 예약 시 택배비는 전액 시가 부담했습니다. 메뚜기나 방앗개비 이런 것들을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 친환경 관광 농업으로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천시는 내년에도 대형마트의 로컬푸드 판매점과 연계한 판촉 행사 등 공격적인 마케팅도 펼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죽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이시종 지사가 대대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을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야생 멧돼지 예찰을 강화하고 포획단을 상시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시 군별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을 확대하고 내년 2월 말까지 포획단을 상시 운영할 방침입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충북에서 20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대부분 벼 쓰러짐으로 청주 37헥타르, 보은 36헥타르, 진천 30헥타르 등 모두 202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역 민방의 자체 편성 의무 비율이 KBS 지역국이나 지역 MBC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자체 편성 의무 비율은 CJB의 경우 29% 이상인데 반해 KBS 지역국은 10% 이상으로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변 의원은 지역 민방에 요구되는 의무 편성 비율은 공영방송인 KBS보다도 3배에서 10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MBC에는 적용조차 되지 않아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이 마련한 충주 아트로드 100인전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늘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는 퍼즐 조각을 맞춰 중앙탑 모양을 만들고 대형 현수막에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펼쳐졌습니다. 충주 아트로드 100인전은 충주 출신 예술인과 지역 대표 예술인 100명이 함께 충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전시회입니다. 제2회 전국 다문화가정 청소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제천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발표해 한국어 표현력을 겨루는 대회로 우승자와 입상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